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비뇨기과 의사로 활동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70대를 넘으신 많은 남성분들이 뜨겁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절망하고 계신 주제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발기부전 치료제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이나 클리닉을 찾아 조심스럽게 진료를 받으십니다. 이때 의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약만 잘 사용해도 반응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부부 생활도 꾸준히 유지되며 큰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간의 진료 현장에서 목격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그 즉각적인 효과에 안심하고 만족한 나머지 점점 더 그 약의 사용 빈도와 용량을 스스로 늘려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5mg으로도 충분했던 것이 어느새 50mg이 아니면 불안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0mg으로도 예전 같지 않자 의사에게 부탁해 100mg이라는 최대 용량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100mg짜리 알약을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이 전혀 듣지 않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엄청난 충격과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끝난 것인가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이것은 내성이 아니라 저항성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드디어 약물 내성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성이 아니라 저항성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항생제를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해 특정 세균을 죽이려 할 때 그 세균 중 일부가 살아남아 적응하고 스스로를 변이시켜 점차 그 약이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그리고 한번 세균이 이렇게 적응해버리면 그 약은 그 세균에게 영원히 쓸모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약들은 여러분의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그대로인데 그 약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신체적 환경이 더 나빠지면 약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성과 달리 이 저항성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몸의 내부 환경이 다시 개선되면 약효가 놀랍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항성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값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했던 발기부전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위험한 약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서서히 줄여나가 결국에는 약 없이도 건강한 삶을 되찾고 약물이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나쁜 영향을 피하는 그 현명한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남은 인생의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은 청소부를 막을 뿐 건설을 하진 못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파란 약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몸에서 발기라는 위대한 공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별표 성적 자극 별표이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뇌에서는 각종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음경으로 가는 혈관의 벽을 자극해 별표 산화질소, 별표라는 물질을 방출시킵니다. 이 산화질소는 다시 별표 cGMP 별표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는데 바로 이 cGMP가 혈관을 확장시켜 그곳으로 피가 쏠리게 만들어 발기라는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몸은 다시 혈관을 수축시켜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때 별표 PD5분 별표라는 물질이 나타나 아까 그 cGMP의 작용을 깨끗이 제거해줍니다. 이 PDE5는 비유하자면 공사가 끝난 현장을 정리하는 별표 청소부 별표처럼 우리 몸을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먹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약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 약들의 의학적 명칭은 사실 별표 PDE5 억제제 별표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 청소부 PDE5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덕제하고 그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청소부가 사라지니 공사 책임자였던 cGMP는 더 오래, 더 강력하게 남아있게 되고 그 결과 혈관은 계속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며 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청소부 PDE5를 꽁꽁 묶어두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몸 안에 어딘가에 완전히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알아봐야 할 핵심 부분입니다. 이 진짜 범인, 고갈되어 버린 뇌신경. 발기부전 치료제가 점점 그 효과를 잃어가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혈관 자체의 문제입니다. 베스큘러. 마치 30년 된 쇠 파이프처럼 혈관벽이 너무나 심하게 손상되고 딱딱하게 굳어버려 동맥경화, 탄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cGMP가 확장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혈관 자체가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 뇌에서 오는 신호의 문제입니다. 뉴럴라지켈. 혈관은 아직 그럭저럭 괜찮은데 애초에 공사를 시작하라는 뇌의 신호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거나 아예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신경 기능이 약해져서 아무런 반응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별표 신경성 성기능 저하로 인한 반응장애 별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초반까지는 첫 번째 원인, 즉 혈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당뇨병을 15년 이상 앓았거나 수십 년간 담배를 아주 심하게 피워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혈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원인, 즉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쩡했던 뇌의 신호는 도대체 왜 약해지는 것일까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뇌 속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이 줄어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극심한 수면 장애. 2.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 3. 지나치게 과도한 사정으로 인한 고갈. 4.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 스트레스, 우울증. 이 중 제가 30년간의 임상 현장에서 지켜본 별표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세 번째, 과도한 사정으로 인한 고갈 별표이었습니다. 3. 몸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이 듣지 않아 재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별표 지나치게 잦은 사정으로 인해 몸이 완전히 지치고 피곤해 절어 있다 별표는 것입니다. 나이는 이미 60대, 70대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30대, 40대 시절과 같은 빈도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다 보니 몸이 그 부담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별표 전기, 정기가 고갈되었다 별표라고 표현합니다. 즉, 별표 몸이 더 이상 반응할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별표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상황에서 억지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다시 사정을 통해 남은 에너지까지 계속 쥐어짜며 소모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는 생존을 관장하는 변연계와 간뇌라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의 호흡, 심장 박동, 체온 조절, 그리고 생식과 감정 등 생존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나옵니다. 이 모든 기능들 중에서 뇌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생식, 성생활은 그보다 한참 뒤의 순위입니다. 즉, 만약 생식 활동에 너무나 많은 신경 에너지가 소모되어 당장 나의 생존, 심장 박동, 호흡 등의 위협이 될 것 같다고 뇌가 판단하면 우리 뇌는 어쩔 수 없이 생식 부분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리고 그 에너지를 아껴서 기본적인 생존 기능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경이로운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역할이며 자기보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비상상태에서 여러분이 억지로 약을 계속 사용해서 강제로 관계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오히려 가속 페달로 착각하고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관계 때마다 정액과 함께 소중한 신경 전달 물질은 더욱더 소모됩니다. 그 결과 신경의 피로는 점점 더 심해지고 마침내 우리 몸은 이대로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 약물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여 더 이상 그 어떤 신호에도 반응하지 않게 스스로를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별표 약물 저항 현상 별표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4.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약물 저항 현상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히 가능하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약물 저항은 영구적인 내성 상태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약에 대한 반응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쉽게 말해 몸이 사정을 막는 것은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사정을 해도 내 생명에 지장이 없겠다라고 몸이 판단하게 되면 그 반응은 자연스럽게 다시 좋아지고 심지어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20대 후반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음경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주사요법이나 더 심한 경우 보형물 삽입 수술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놀라시는데 일반적으로 현대의학 병원에서의 발기부전 치료 절차는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먼저 먹는 약, 필을 처방합니다. 2. 약이 효과가 없으면 음경에 직접 놓는 주사, 인젝션을 권유합니다. 3. 주사도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보형물 삽입 수술, 임플란트를 권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병원의 치료 지침, 가이드라인의 ABC와도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방에서 저를 찾아왔던 63세 한 남성분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자
그는 지역의 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 과정에서 의사는 억지로 발기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에서 그의 음경에 직접 약물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약물을 직접 주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의사조차 왜 이런 거죠? 라며 당황해했고 결국 이 경우는 보형물 수술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서울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최근 12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 서로 마음이 잘 맞아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젊은 파트너에게 맞춰주기 위해 점점 발기력이 약해지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차마 말하기는 민망해서 몰래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효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안심했고 그 약 덕분에 꾸준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별표 남용 별표로 인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원리도 알지 못한 채 그는 약에만 의존했고 일주일에 무려 4번, 5번씩 관계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은 점점 듣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에는 그토록 믿었던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공포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앞서 말씀드린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첫마디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분명하고도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도전이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약효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몸의 경고, 이제는 쉬어라.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약물 저항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이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성생활을 중지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절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님, 더 이상 사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휴식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간절한 몸의 신호를 또다시 무시하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며 사정을 계속한다면 그 어떤 약이나 그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을 써도 절대로 몸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잠시 멈추고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는 가장 필수적이고도 선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유기 연료 없이는 젠진이 돌지 않습니다. 회복의 핵심. 그렇게 몸에게 휴식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성신경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약초와 식품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의학과 한국의 전통의학에는 인삼, 녹용, 음양곽, 파극천 등 신장을 보호하고 기혈을 보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귀한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별표 재료 별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바로 별표 여러분이 매일 먹는 금식 별표에서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별표 식단 별표은 그 어떤 약보다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알지 못해 오직 약에만 집중하고 정작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영양은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단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즉 전분과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빵, 국수, 면, 감자, 그리고 달콤한 과자, 탄산음료, 이 모든 것들이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이 탄수화물의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즉, 밥, 면, 빵, 감자, 단 음식들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고품질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 소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각종 견과류, 호두, 아몬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와 고등어 같은 바다 생선들.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성 호르몬을 형성하고 뇌 기능 및 성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재생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됩니다. 7. 몸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 3개월. 그렇다면 이 회복의 과정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나이가 더 많으시거나 증상이 아주 오래 지속된 경우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3개월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3개월일까요? 놀랍게도 남성이 사정을 할 때 나오는 정자는 바로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약 72일, 약 이달 반 전에 미리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고환을 거쳐 성숙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제야 비로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생활 습관과 식단을 완전히 바꾼다고 해도 여러분의 몸이 그 새롭고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정자, 건강한 호르몬,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을 새로 다 만들어내는 데에는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속 창고에 건강하고 질 좋은 정자가 다시 풍부하게 가득 차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나 이제 다시 여유가 생겼어 라고 느끼며 성욕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욕구는 약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가짜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가장 깊은 곳, 진짜 건강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성적 반응도 당연히 자연스럽고 확실하며 아주 오랫동안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8.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A.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궁금증들에 대해 하나씩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약물 저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몇 가지 뚜렷한 증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소량의 약 25mg 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용량 50mg, 100mg을 사용해야만 겨우 예전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예전에는 약을 먹으면 발기가 아주 단단하게 잘 되고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발기력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고 중간에 쉽게 꺾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셋째, 별표 약효 지속시간 별표도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만약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절대로 임의로 용량을 더 늘리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회복 방법, 휴식과 영양 보충을 즉시 적용해 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Q2. 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약물 저항을 겪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좋은 효과를 유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을 매우 드물게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 특히 약을 매주 혹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조만간 sooner or later 반드시 이 약물 저항을 겪게 됩니다. 즉, 약물 저항은 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약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아예 저항이 생기지 않는 특별한 약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은 동일한 원리 PDE5를 억제하는 방식로 작용합니다. 단지 약효 지속 시간이 조금 길거나 짧거나 강하거나 약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약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 약을 또다시 남용한다면 결국 약물 저항은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Q4. 나이가 들수록 약물 저항이 더 많이, 더 빨리 생기나요? 나이 자체는 사실 간접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별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대사 이상 같은 기저질환 별표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별표 조절되지 않는 이 기저질환들 별표이 우리의 혈관, 신경, 호르몬 상태를 최악으로 약화시키고 그 결과 약의 효과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물 저항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나타나는 전반적인 체력 및 건강 저하 때문입니다. Q5. 서양의학, 비아그라과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병행해도 되나요? 이것도 아주 흔한 질문입니다. 대답은 별표 가능하다. 그러나 맹목적인 기대는 금물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삼이나 몇몇 검증된 약초,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회복이나 혈액순환 개선, 성신경 강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약초의 특성을 잘 모른 채 혹은 정체불명의 보조제를 임의로 병행하면 오히려 약물과 충돌하여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심혈관에 예측 불가능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나 한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악순환의 길 vs 선순환의 길. 여러분, 제가 방금 답변해드린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약은 우리의 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세주도 아닙니다. 약은 정말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특별한 기념일이나 자신감이 극도로 떨어진 순간에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 잠시 사용하는 별표 도구 별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약을 버팀목으로 만들고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귀중한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엔진이 낡고 엔진 오일이 바닥났으며 내부 부품이 다 마모되었는데 그 차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더 많은 연료만 억지로 쏟아부어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 그 차는 머지않아 길 위에서 완전히 고장나고 멈춰 서고 말 것입니다. 남성의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약으로 억지 발기를 만들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체력까지 모두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약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고 몸은 완전히 지쳐버리며 먹을수록 오히려 더 약해지는 최악의 작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8. 당신은 김 선생님이 되시겠습니까? 최 선생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겪었던 두 남성의 실제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 65세 의존의 길을 선택한 남자. 그는 5년 전 발기가 잘 되지 않기 시작하자 병원에서 발기부전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너무 좋아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에만 의존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즐겼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이 예전처럼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용량을 늘려 효과를 보려 했지만 약효는 점점 더 줄었습니다. 심지어 약을 먹어도 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아 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당혹감과 무력감,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최 선생님, 68세 관리의 길을 선택한 남자. 그는 김 선생님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 역시 7년 전 발기부전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30분씩 빠르게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식사에도 신경을 써 흰쌀밥과 과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별표 생선, 채소, 견과류, 달걀, 살코기 별표로 채웠습니다. 술은 특별한 날에만 한두 잔으로 줄였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 선생님의 근본적인 건강은 날이 갈수록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며 어떤 때는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게 잘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늘 활력이 넘치고 정신은 맑으며 부부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70세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으며 나는 여전히 진정한 남자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사례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65세지만 약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모든 능력을 잃고 고통과 자책 속에 사는 남자. 68세지만 약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현명하게 병행하여 오히려 65세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남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깊은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약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김 선생님처럼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물 저항이라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를 결심하며 체력과 건강을 근본부터 다시 잘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60세, 70세가 넘어서도 최 선생님처럼 여전히 강하고 즐거우며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 중요한 정보를 어쩌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공유하여 많은 남성분들이 올바르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이 유익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